코스피 3300 시대 뭘 사야 잘 샀다고 소문나나?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곳은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증시는 또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완전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증시가 계속 올라갈 발판은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PPI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이 친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시장 예상치는 0.3% 상승으로 예상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과를 까보니까 0.1% 오히려 하락이 나와 버렸습니다. 관세발 인플레 완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바로 등판했습니다. 캣째 했째 그랬째를 연신 외치며 파월을 압박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만 그냥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고, 금리 인하 수혜주도 우리가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오라클이 36%나 폭등했고, 잠시 동안 오라클 창업자 앨리슨 회장이 머스크의 재산을 제치고 글로벌 1등을 차지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며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도 급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도 간다. 코스피는 3300을 넘겼지만 아직까지 삼전은 좀 많이 아쉽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8만원은 넘겨야 계좌를 보고 빵긋빵긋 웃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삼전 또 어차피 간다고 합니다. 대신증권의 목표가를 88,000원을 유지. 실적을 봐도 좋다고 합니다. 작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원대를 곧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D램 중심으로 개선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들고 있다면 8만원까지는 한번 버텨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반도체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반도체 기업은 바로 ISC라는 기업인데요. 이틀 전부터 심텍이라는 기업 이수페타시스를 이어서, 그리고 오늘은 IS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습 잠시만 하자면은, 심텍은 PCB에서도 패키징 기판 관련주고, 이수페타시스는 PCB를 여러 겹 쌓은 MLB 관련주인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패키징 기판은 PCB 초록색 판때기가 있고요. 반도체 칩이 있으면은 그 두 개를 이어주는 중간 도로, 환승센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 MLB는 이 PCB를 여러 개 쌓아가지고 지하철도 깔고 지상철도 깔아서 도로를 여러 개로 만든 그러한 PC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ISC는 뭐 하는 기업일까 하고 봤더니, 일단 시가총액은 1.5조 원으로 큰 기업이고요.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는 76,000원 정도, 지금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왼쪽 주봉을 보시면은 올해 초 고점이 딱 75,000원 그 정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기업 뭘 팔고 있습니까? 바로 반도체를 팔 때 그냥 팔 수는 없겠죠. 다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가 정상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테스트 소켓, 이것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 아이템이 좀 심플하죠. 다른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반도체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주는 기업이라고 하며, 다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미세 불량까지 다 잡아내야 그 반도체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SC는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반도체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특히 요즘 AI 반도체, HBM 이런 게 핫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초고속으로 데이터가 오가는 칩은 고주파 대응이 가능한 정밀 소켓이 필요한데, 요 ISC가 그걸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은 사실상 테스트 소켓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는 AI 반도체 쪽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AI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올해 펀은 27배, 그리고 27년 펀은 19배로 예상을 한다고 하며, 그리고 얼마 전 신한투자증권은 ISC에 대해서 목표가를 81,000원으로 유지를 했고,
메모리향 성장에 주목하라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TMI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테스트 소켓은 어느 정도의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타이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쓰고 버리는 그러한 제품. 그리고 이 반도체가 또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이 테스트 소켓의 정확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러한 요인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이 나온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ISC의 실적을 보면은 다른 기업들과 비슷하게 23년도는 확실히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가 매우 안 좋을 때였죠. 하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25년, 26년, 27년까지 연평균 20% 가까운 그러한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오르겠구나, 시간이 결국 지나면 올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21년도 3,300이랑 지금 3,300은 다르다. 자, 증시가 많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우리가 봤다시피 증시는 신고가인데 내기자는 왜 이래?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여전히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피도 예전에 올랐던 친구들이 오른 게 아니라 저 PBR 정책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고배당주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보통 우리는 그런 주식을 투자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 계좌랑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다를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코스닥의 시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기리분들이 들고 있는 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등장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21년도 3,300이란 지금의 3,300이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랑 지금이랑 하이닉스의 지위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과거 그때 당시에는 3전의 5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3전이 거의 500조 근처였고 하이닉스는 100조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하이닉스랑 3전이랑 2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하이닉스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삼성전자는 많이 쭈구리가 되었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2,000원인데도 코스피가 3,300이 되었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네카오, 삼성 SDI가 10등 안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들 이제는 나가 있고 그 자리를 누가 있는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빅테크와 2차전지 대표적인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다 날라갔고 지금은 방산, 조선, 금융 요 세 가지가 좋았구나 라는 걸 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든지 돌고 돕니다. 이제 이러한 방산, 조선, 금융 여전히 더 올라갈 만한 그런 룸이 존재하겠지만 그 상승폭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금은 좁을 수밖에 없겠죠. 영원히 오르는 기업은 없고, 그리고 모든 주식이든 올라가다가 쉬어가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기대를 충족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제 또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 좋았던 주식들, 빅테크, 2차전지, 바이오, 뭐 게임 등등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 달 앞, 두 달 앞 이런 걸 보지 마시고 내년, 내후년에 오를 기업은 뭘까? 내가 뭘 사야 진짜 많이 먹으면서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3300 시대 뭘 사야 잘 샀다고 소문나나?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곳은 뭐 증권주, 은행주, 지주사, 조선방산, 방금 전에 말했던 최근에 뜨거운 기업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성장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길이 근데 코스닥의 시간이 안 오면 어떡해?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00%라는 게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슬슬 뉴스에서 코스피가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그거 부동산을 계속 누르면서 그 돈을 주식시장 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두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게 되고 개인 투자자가 뭘 살까요? 맞습니다. 다들 성장주를 사죠.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사실상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곧 나타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헬스케어를 잘 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어서 2차전지, 피지컬 AI, 의료 AI, 게임
이런 것들을 또 기획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월봉입니다. 2차전지 월봉을 보시면은 와, 완전 바닥권이죠.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하지만 성장주의 시대가 오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은 다 다졌고, 이제부터 AI가 만드는 게임, 그런 것들이 대세가 되는 그런 시기를 앞으로 몇 년 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미래에 다가오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이 두 개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우리가 뭐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바이오도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에는 제약 바이오가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기에는 뭐라고요? 맞습니다. 저기래시 요즘 맨날 말하고 있죠.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벌써 9월이잖아. 10월, 11월, 12월 연말에다가 금리 인하기면 무조건 바이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솔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말에 바이오가 좋았다는 그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코스닥 지수랑 KRX 헬스케어 지수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비교를 한 자료입니다. 회색이 코스닥 수익률이고, 그리고 진한 파란색이 헬스케어 수익률이죠. 그리고 딱 보시다시피 9월, 10월에는 둘 다 좋지 않았으나, 하지만 11월, 12월에는 코스닥도 좋았지만 헬스케어는 그걸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확실히 연말엔 헬스케어다 이런 얘기가 진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11월은 조금은 더딘 모습이지만 12월 같은 경우에는 15번 중에 하락은 단 3번, 상승이 12번이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12월은 진짜 바이오다,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연말에 바이오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연말에는 제약 바이오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주 투자법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새로운 신약이 발표될까, 그리고 그 회사가 메고 있는 신약의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런 기대감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여기에 이제 어떠한 바이오 이벤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스크린샷 찍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잘 안 보이신다면은 인스타 주소 아래 설명창에 인스타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큰 글씨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바이오 시대가 실제로 올지, 벌써 뭐 신고가 내는 바이오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바이오가 더 오를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연기금의 한국 투자 비중이 또 늘어날까? 오늘은 이 대통령의 여러 발언이 집중받은 하루였습니다. 일단 50억 유지, 이 이야기는 사실이 되는 것 같고요.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연기금은 왜 국내에 투자를 크게 하지 않느냐, 이게 포인트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 주식이 못 믿어서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국내 주식이 매년 20%씩 오르면은 연기금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다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 국내 주식시장 불신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연기금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연기금이 매국노냐,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렵겠죠. 연기금은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 않겠습니까? 올해랑 내년까지는 이제 한국장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 한 최근 1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보통은 대부분은 미국이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결국 우리 돈 굴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미국장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하지만 나중에는 또 모를 수 있겠죠.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정상화되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완전 스타 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향후 10년간 미국보다 더 좋은 시장이 되길 한번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이 주식 유튜버로서 주식 유튜버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입니다. SL. 나는 이제 로봇주야. 오늘 SL이라는 기업이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기레분들의 차량 램프가 이 회사 제품의 확률이 정말 높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는 램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 부품
부품을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서울투자증권은 SL의 목표 주가를 55,000원으로 유지하며 앞으로는 로봇 밸류체인 중 하나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는 보통 저평가를 받습니다. 성장세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게 된다면은 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리레이팅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SL의 흐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참고로 다음 주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함께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벤트에도 SL이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K텔레콤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 새로운 할인이 또 시작됩니다. 뚜레쥬르 50% 할인 행사가 지금부터 열흘간 이어진다고 하고요. 지난번에 파리바게트 품절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도 일찍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기름들 중에서 근데 나는 빵 안 먹어, 뭐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빵 굳이 안 사도 됩니다. 거기 빵 말고 많은 거 팔아요. 특히 뭐 냉동 파스타 이런 것들이 꽤나 맛있고, 이게 금액이 50% 하면은 어디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난 빵은 안 좋아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가서, 어차피 50% 할인 쿠폰 안 쓰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드림 콘서트 결국 취소 아니면 연기. 오는 26일에 하이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5 드림 콘서트가 일단은 연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취소되었다라는 말이 나왔으나 일단은 연기라고 하네요. 이러면 다음 주에 새로 열리는 공연 시일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한안령은 진짜 끝난 건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요? 오늘 농심이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라면으로 만든 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겉토양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농심은 삼양식품이 갔던 길을 또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심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 바로 캐리언 효과 덕분인지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라면 수출 실적이 5천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작년 실적을 봤더니 작년에는 3,900만 달러였는데 1년 사이에 20% 넘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대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닭볶음면만 관심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농심 등 다른 K푸드, K라면 이러한 시간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K소스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오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